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역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주간 세 조합 중에 두 조합 아주 야물딱진 10수익을 냈고, 그리고 오늘 엠맨 올킬입니다. 이게 오늘은 생색을 안 내고 싶어도 안 낼 수가 없어요, 선생님들. 자, 오늘 뭐 정배데이였습니까? 오늘 누구나 다 수익 보는 그런 쉬운 날이었습니까? 아니죠. 저는 분석을 하고 분석을 해보면서 시뮬레이션을 짜면서 분석을 해보면서 야 이거 오늘은 정배 좋아 보이는 것도 딱히 없고 이거 언어바만 솔직히 괜찮아 보이는데 언어바 위주로 오늘 조합표에 써놨습니다. 저는 오늘 분석이 언어바 위주로 됐다. 그리고 제가 MBA로서 제일 가장 빛을 볼 때가 이 데이터 정리를 해가면서 데이터 찢어 먹으면서 언어바로 성적을 낼 때 저는 빛을 보던 사람이다. 오늘 역시도 올 언어바 데이로 한번 도전해 보겠다. 올킬입니다. 자, 필라 언더 221.5에서 212.5로 기준점 9점 내려갔. 배트맨이 올 시즌 NBA에서 9점이나 기준점 왔다 갔다 하는 경기 있었습니까? 스님들? 없었죠? 제가 221.5인 거 보고 어제 분석연에서 정말 똑같이 일했습니다. 제가 이거 기준점 당연히 210대 받을 줄 알고 분석을 보류하고 있었는데 220대인 걸 보고서 저는 이 경기를 좋게 볼 수밖에 없었다 하면서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221.5 연장 갔습니다. 연장 갔으면 212.5로 언더 가신 분들도 적중이에요. 야, 완전 쌉 핵언더 경기 나와버리면서 오클라호마는 솔직히 채 톰그레인이 5분 만에 부상당하면서 좀 오바가 불리해진 경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은 오클라호마의 공격 옵션이 굉장히 많이 소멸되니까. 근데 이게 어쨌든 골스테이 야투가 상당히 잘 터지면서 오바가 떴고, 인디애나 오바, 제가 어제 인디애나 경기도 오바만 접근하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픽도 성적 보세요. 인디애나 오바만. 휴스턴은 데이터 이거 내가 분석을 해보니까 마에는 좀 힘들 수도 있다. 일반승이 가장 안정빵 적금이다 하면서 휴스턴 일반승 메인으로 언어가 언더 본다 그랬습니다. 둘 다 맞았죠. 그리고 필라델피아는 승패 사이드 패스하고 언더 쪽만 오늘의 단폴더 경기 적중했고, 오클라호마 오바 양팀 만날 때마다 지금 8연속 오바 찍고 있다. 오바 쉽게 적중했고, 덴바는 그냥 오바 지금 이거 황금줄이다. 썩은 동아줄이 아닌 것 같다. 오바 줄 탄 거 가뿐히 들어왔고, 레이커스가 마인의 오바를 봤는데 이건 메인 선정 없이 그냥 랄 마인의 오바 본다 그랬는데 랄 마인만 들어왔습니다. 또 올랜도 마인도 아주 푸근하게 가비시 타임 나오면서 적중을 했고요. 야, 아주 기가 막힌 분석, 100점 만점에 100점 분석을 완료하면서, 야, 어제 하루는 따뜻한 하루.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해축은 졸업했다고 어제 말씀드렸죠. 해축 조합표는 없었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해축 안 가고 주간하고 야간 가서 야물딱지게 수익 빨아 땡긴 거예요, 선생님들. 그렇죠? 자, 이제 너무 기니까 멤버십 가입 한번 해주세요, 선생님. 멤버십. 아주 잘했잖아요. 그죠? 100점 만점. 따봉 한 번씩 눌러주시고 멤버십 가입 한번 해주시고. 자, 선생님들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올리언즈랑 브루클린 경기인데 자이언 윌리엄스가 또다시 이 장기 부상을 끊었죠. 이제 지겨울 정도인데 지금 뉴올리언즈는 감히 프렌이건 일반승이건 뭐건 접근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무조건 반대 아니면 언더 쪽만 노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럼 브루클린 사이드랑 언더 중에 뭐가 더 확률 높은 접근일까? 이거를 생각하면서 좀 분석을 했던 경기입니다. 거의 동배당을 받은 경기거든요. 브루클린이 약정배, 해외배당으로 마이너스 1핸디니까 거의 동배당 게임인데, 저는 브루클린 승은 못 먹어도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왜냐면은, 그건 좀 나중에 설명하고, 언어바가 212.5를 받았어요. 너무 낮습니다. 오늘 필라델피아 이 떨어진 기준점이랑 똑같이 212.5거든요. 저도 솔직히 말해서 221.5라서 언더 오늘의 단폴더 되게 좋아 보이는 경기 했던 것이지, 애초에 212.5였으면은 저 언더 안 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212.5여도 언더가 나온 푸근한 언더 경기였지만
근데 기준점을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사람 심리상, 이 자기 돈을 거는 심리상 기준점을 무시하고 배팅 들어간다? 이거는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212.5 언더는 갈 강심장은 안 되고 브루클린 승은 저는 충분히 메리트 있게 봅니다. 지금 뉴올리언즈 라인업이 완전 초토화인데 이거 부러지는 시나리오 뉴올이 인디애나 전 마냥 인디애나 상대로 얘네가 역배승 해냈던 이 125점 냈던 거 이때처럼 야투율이 상당히 잘 들어가는 이거는 다 둘 다 평균 이상이에요. 리그 평균 이상 이 정도의 야투가 상당히 아주 잘 들어가는 공격 작업이 아주 잘 되는 이런 경기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뉴올리언즈 라인업을 보세요. 맥컬럼, 자이언 윌리엄스, 허브 존스, 디존 테머리 4명 다 주전이거든요. 이 주전 4명 없는 거죠. 농구가 5명이 뛰는데 4명 주전이었고 그리고 벤치 리더가 이 호킨스예요. 어찌 보면은 뉴올리언즈에서 제일 위협적인 대상. 야, 얘가 오늘 3점 터지면 어떡하지? 하는 제일 이 3점 외곽을 도맡아서 3점을 던져주는 친구가 맥컬럼하고 호킨스인데 이 둘 다 없다라는 거는 솔직하게 지금 뉴올리언즈는 지금 잉그램이 막 50득점, 60득점 이런 진짜 미친 듯한 거의 커리어 하이급 경기를 하지 않는 이상 이거는 좀 많이 힘들죠. 근데 지금 브루클린은 최근에 뭐 흐름도 좋고 나쁘지 않죠. 뭐 2연패를 달성했지만 보스턴 클리블랜드라는 엄청난 팀을 상대로 막 연장전 끌고 가고 접점 만들고 막 이랬었던 게 브루클린이라서 지금 뉴올리언즈 라인업으로 브루클린 상대로 막 진짜로 막 뜬금없이 얘네가 막 학살하는 이런 양상은 좀 많이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브루클린 승은 접근해야 되는 경기라고 봅니다. 이 경기는 시카고랑 클블 경기는 양팀 올 시즌 첫 맞대결이고 전 시즌 4번의 맞대결이 있었습니다. 클블이 3승 1패를 거뒀는데 이 클블이 승리한 3번은 모두 언더였고 시카고가 이긴 경기는 255점 나면서 완전 해고바 경기 나왔었던 그러니까 딱 제가 농구에서 말씀드렸을 때 역배가 터지는 시나리오 배당 무시하고 역배가 터지는 시나리오 역배 팀이 막 3점 쏘는 적도 다 박혀가지고 야투 터지는 날 그런 날을 클블이 만났어가지고 딱 진 거고 완전 해고바 경기가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기가 나올지 근데 확률적으로 이 상대 전적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4번 중에 딱 한 번 터져가지고 시카고가 역배승을 만든 거지 나머지 3번은 얘네가 야투가 잠잠하니까 클블이 되게 스무스하게 이겼던 결과들입니다. 근데 이 경기는 솔직히 긴점이 뭐 잭라빈이 프로바블 상태라 가지고 복귀를 한다라지만 복귀가 거의 99% 확정이지만 저는 기준점이 너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클블도 물론 전 시즌 대비해서 올 시즌에 페이스 수치도 압도적으로 많이 올라갔고 뭐 오펜스 레이팅 뭐 이런 것도 훨씬 좋아진 건 사실인데 오바 성능이 짙어진 건 사실인데 이건 우선 기준점이 너무 부담돼요. 이 시카고가 야투가 진짜 평균 이상은 무조건 찍어준다라는 보장이 돼 있어야 갈 수 있는 기준점인데 시카고가 클리블랜드라는 한 수가 아니라 한 2수 정도는 위인 팀 상대로 야투가 폭발하는 경기를 할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저는 언어반은 접근 안 하는 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핸디캡인데 7.5 기준을 받았더라고요. 전 솔직하게 이건 원정이더라도 클블이 10.5 받아도 마음 봤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시카고가 어찌됐건 뭐 이번 시즌 뭐 뜬금 야투가 터지면서 대량 득점 막 126점, 125점 이런 거 내면서 위협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지만 이 클블 상대로는 그게 좀 힘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클블은 수비가 되는 팀이고 같은 동부팀이라서 시카고랑 맞대결도 충분히 여러 번 있었고 기본적으로 이 시카고 감독 이름 빌리 도노반이었나요? 그 감독보다 그 감독 성향상 클블이란 팀한테 좀 씹힐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클블이 직전 경기 야투는 상당히 아주 좋게 기록을 했는데 105점밖에 못 냈던 거는 브루클린하고 진짜 굉장히 저템포 경기를 했거든요. 엄청나게 저템포 경기 거의 이번 시즌 기준으로 거의 꼴찌 페이스 수치 기록할 정도로 느린 경기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시카고랑은 좀 빠른 경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올 시즌 클블이
제일 승승장구하고 제일 지금 전승 찍고 있는 과정에서 마엔 묻지마 막 마엔 찍고 가비지 승리하고 이랬던 과정 보면은 템포가 느린 경기가 되려 프레임이 많이 찍혔고 템포가 빠른 경기는 클리블랜드가 엄청난 야투 효율 속에서 대승을 해버리는 그림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데이터 접근도 클리블 마인이 굉장히 메리트 있는 접근이에요. 우선은 좀 데이터를 살펴보자면은 시카고는 올 시즌 패배한 경기, 뭐 홈원정 가리지 않고 딱 패배한 경기에서 올 핸디캡 패배였습니다. 즉 역배받고 지는 경기에서 모두 마인당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보자면은 개막전 뉴올리언즈한테 12점 차로 지면서 마인당했고 브루클린한테도 8점 차로 지면서 마인당했고 오클라호마한테도 19점 차로 대패하면서 당연히 마인당했고 유타한테 진 거는 정배받고 얘네가 진 거고 댈러스 상대로는 10.5 핸디 기준점 받고 이것도 마인당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이 홈 경기였던 미네소타전에도 얘네가 3쿼터까지 막 리드하고 그랬던 게임 4쿼터에 압도적으로 발려버리면서 8.5 핸디 받고 이것도 마인을 당했어. 16점 차로 대패하면서 마인을 당했던. 그러니까 시카고는 올 시즌 이 역배받고 패배한 경기에서 올 마인 당한 팀입니다. 올 마인. 근데 클리블랜드는 올 시즌에 마인 성향이 굉장히 짙죠. 뭐 직전 브루클린전에 마인 실패하고 프렌을 내줬지만 지금 아직까지도 비율적으로만 봤을 때 클리블랜드는 마인 성울이 거의 7할은 넘어가는 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클리블 마인 쪽 접근은 충분히 괜찮은 접근이라고 좀 판단을 했습니다. 자, 휴스턴하고 워싱턴 경기는 워싱턴 오늘 또다시 3점 선으로 30.3% 완전히 또 꼬라박 지금 4경기 연속 꼬라박았죠. 4경기 연속 이렇게 터무니없는 리그 평균이 아무리 진짜 3점 안 들어간 시즌도 36%는 무조건 이상을 찍으니까 리그 평균보다도 훨씬 못한 성공률을 지금 4경기 연속 지금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올랜도한테 또 가비지 패배 당했고 자, 양팀 모두 백투백인 만큼 백투백 지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올 시즌 휴스턴은 백투백 한 번 있었고 샌안토니오 원정 갖고 106점밖에 못 내면서 무기력한 경기를 했습니다. 근데 얘네가 이 경기는 이겼던 경기예요. 106점 내고도. 또한 전 시즌 휴스턴의 이 백투백 기록은 14경기 치렀고 4승 10패. 승률이 굉장히 저조하죠. 평균 득점도 113.4밖에 안 되고 야투율도 40대 초반으로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그러니까 휴스턴도 백투백에서 굉장히 약한 팀이에요. 가뜩이나 얘네도 지금 동부에서 경기 치르고 서부 넘어오는 우리 이동거리도 짧지가 않은 편이고 워싱턴은 전 시즌 백투백 13경기 치러가지고 0승 13패 전패였습니다.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었어요. 평균 득점 110.8 득실 마진이 마이너스 17.5였습니다. 득실 마진이 마이너스 17.5면은 경기당 평균적으로 17점 차로 졌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전 시즌에 백투백 경기만 했다면 모두 다 한 번도 못 이기고 다 진 워싱턴. 득실 마진 마이너스 17.5. 휴스턴도 백투백에서 분명히 약한 지표를 보여주는 팀이지만 워싱턴은 이거는 NBA급이라고 도저히 볼 수 없는 지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건 휴스턴 마인을 솔직히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는 지표가 좀 데이터가 좀 남아 있습니다. 휴스턴은 올 시즌 홈에서 5경기 치러갖고 3승 2패인데 홈에서 이긴 경기는 싹 다 대승이었거든요. 멤피스 상대로 20점 차 승리, 그리고 뉴욕 상대로 12점 차 승리, 샌안토니오 상대로 27점 차 승리. 그러니까 홈에서 얘네가 지금 이긴 경기는 다 대승이었어요. 다 두 자릿수 이상 득점 차 승리. 근데 지금 가뜩이나 백투백 전패 팀인 그러니까 올 시즌 워싱턴은 백투백 첫 경기입니다. 이번 경기가 올 시즌 백투백 첫 경기고 그 워싱턴이 가뜩이나 득실만 마이너스 17.5 찍고 있는 워싱턴이 이건 기준점이 뭐 12.5, 13.5 이 정도로 엄청나게 높게 받을 경기지만 저희 휴스턴 마인 봐야 된다고 봅니다. 휴스턴 마인 메인으로 서브는 굳이 보면 언더인데 언더는 저는 안 갈게요. 왜냐하면 전 시즌 저는 워싱턴이라는 팀을 언더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전 시즌부터 한 번도.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전 템포 빠르고 수비 나쁜 팀들은
절대로 언더 안 갑니다. 자, 다음 경기는 오클라호마랑 클리퍼스 경기입니다. 오늘 이 채트 홈그랜이 5분 만에 부상을 당하면서, 그죠? 1쿼터 5분 만에 부상을 당하면서 골스가 그 부상 하나만으로 굉장히 유리해진 경기였어요. 왜냐하면은 이 지금 오클라호마의 지금 선수 라인업을 보면은 센터가 딱 두 명 있거든요. 허르텐스테인하고 챗 홈그랜. 이 센터 두 명, 허르텐스테인은 올 시즌 개막하기 전부터 계속 부상 중이었고, 챗 홈그랜마저 부상당하니까 이 센터가 없으니까 계속 스몰 라인업을 48분 내내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오클라호마가 명백히 챗 홈그랜 부상으로 불리해져 버린 그런 경기였습니다. 뭐 배당, 뭐 정배팀, 역배팀 이런 거 상관없이. 근데 이거는 좀 클리퍼스 프렌도 전 들어가기 좀 힘들단 마인드가 좀 깔려져 있어요. 왜냐하면은 22년 시즌부터 홈에서 이 오클라호마 클리퍼스한테 져본 적이 없습니다. 다 이겼어요. 여기 써져 있다시피 오클라호마가 홈 경기에서 클리퍼스전 6연승 중이에요. 엄청나게 장출 연승을 기록하고 있고, 전 시즌 뭐 홈원정 따지지 않고 상대 전적도 4번 맞붙었고 3승 1패 우위를 점했고, 딱 한 번 졌던 것도 이거 클리퍼스 홈에서 진 겁니다. 결국에는 이건 데이터 뭐 빨대 꼽는단 마인드로 오클라호마가 홈에서는 클리퍼스한테 다 이겼다. 뭐 최근 근 3년 동안 다 이겼다. 그러면은 이거 오클라호마 승 거의 줄탄단 마인드로 가보냐?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클리퍼스의 주바치라는 걸출한 센터가 있고 오클라호마의 센터 자원이 없다? 이건 저 오클라호마 승은 못 들어간단 마인드가 있고 언더 들어갈게요. 언더가 전 제일 괜찮아 보입니다. 왜냐면은 클리퍼스가 올 시즌에 언더 성향이 진짜 진하거든요. 저도 클리퍼스 경기를 분석을 자주 안 했어가지고 파악을 완벽하게 못했었는데 왜 클리퍼스가 경기만 했다면 210대 언어바 기준점을 받는지를 제가 오늘 분석을 하면서 좀 캐치를 했습니다. 클리퍼스가 지금 4연승 중인데 이 4연승 과정 중에서 지금 3연속 언더를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4연승의 첫 번째 경기인 이 샌안토니오전에서는 딱 오바가 났었는데 이 경기 이 샌안토니오 이거는 딱 오바가 났었는데 217점 난 경기였거든요. 근데 오바 215.5가 기준점이어가지고 1.5 오바 뜬 거였어요. 1.5.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완전히 언더 경기만 계속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올 시즌 디펜 레이팅이 4위입니다. 디펜 레이팅이 4위고 그리고 페이스 수치가 28이에요. 그러니까 딱 전형적인 언더 지표를 보여주고 있죠. 수비는 좋고 템포는 느린. 완전히 대놓고 전 시즌 막 언더 막 13연속 찍고 그랬었던 뉴욕하고 오마주 되는 지표를 보여주는 게 클리퍼스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카와이 레너도 없는 클리퍼스, 그리고 폴 조지 없는 클리퍼스는 완전히 언더팀으로 거듭난 그런 모습입니다. 결국에는 오클라호마가 지금 챗 홈그랜 없으면 센터 없으니까 스몰 라인업이면 오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챗 홈그랜 없으면은 오클라호마의 공격 옵션이 정말 많이 사라집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투맨 게임이 당연히 없어지죠. 센터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얘네가 할 수 있는 거는 계속 패스 돌리다가 와이드 오픈 찬스면 3점 올라가는 거. 이 3점 성공률이 40% 이상 나오면 무조건 오바죠. 근데 클리퍼스가 수비가 다시 한 번 말씀 디펜 레이팅인 4위 팀입니다. 터런 루 감독이 바보도 아니고 지금 오클라호마 라인업 뻔히 알 건데 챗 홈그랜 오늘 거의 결장이 매우 유력하다라는 거 뻔히 알 건데 외곽 수비를 해야죠. 맨투맨 붙어가지고 외곽 터프샷 유도한다? 그러면은 이거 성공률 40% 넘기기 쉽지 않죠. 오클라호마가. 그러면은 저는 언더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클리퍼스도 오클라호마를 막 쉽게 압도할 수 있는 경기는 아니에요. 왜냐? 상대 전적이 지금 홈에서 오클라호마가 압살 중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오클라호마가 지금 이 라인업으로 센터 없는 라인업으로 클리퍼스 압도한다? 이것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접전승부 계속된다. 기본적으로 템포는 클리퍼스가 느리다. 이런 거 감안하면은 저는 기준적으로 210대 후반 받을 거거든요. 210대여도 언더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언더 쪽으로만 볼게요. 이 경기는 샌안토니오랑 세크라멘토 경기도 이거는 세크라멘토 혼자 백투백이죠. 이 세크라멘토가
가뜩이나 백투백에서 대놓고 좀 약해지는 팀. 휴스턴이랑 워싱턴 마냥. 근데 얘네가 가뜩이나 이 백투백에서 약한 팀이 연장전까지 치르고 백투백을 치른다? 저는 이거 좀 많이 거슬립니다. 세크 올 시즌 근데 백투백 두 경기 치러갖고 1승 1패로 평균 득점 120이 넘는데 120.5. 근데 3점 성공률이 25.4%밖에 안 돼요. 올 시즌 백투백 두 경기에서. 전 시즌 이 세크라멘토 백투백에서 6승 9패, 패가 더 많았고 평균 득점 자체가 110.6밖에 안 됐습니다. 110.6. 세크라멘토라는 팀 컬러 생각하면 110점대면은 110.6이면은 굉장히 낮은 수치죠. 그리고 세크 직전 이 피닉스 전에 2쿼터에 말릭 몽크가 부상을 당해갖고 라커룸 들어갔거든요. 그러고 나서 지금 해외 소식지 번역이 어떻게 되냐면은 라커룸 들어가자마자 복귀할 수 없다라고 소식을 알린 거 보면은 말릭 몽크가 가벼운 부상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번 경기 역시도 백투백으로 치르는 이 샌안토니오 전 역시도 출전은 힘들어 보인다. 이런 식으로 번역이 돼요. 샌안토니오의 지금 결론적으로 이 양 팀 모두 결장 이슈가 좀 스코어러 역할을 해줄 만한 애들이 결장을 하거든요. 샌안토니오 제레미 소웬이가 팀 내 득점 3위죠. 그리고 세크라멘토는 말릭 몽크가 득점 5위인데 뛰는 코트를 밟는 시간 감안하면 득점을 굉장히 많이 해주는 자원이에요. 말릭 몽크는 벤치 리더고. 그리고 만약에 케빈 허더가 좀 오늘 시간 안 좋다 그러면은 말릭 몽크가 더 코트를 많이 밟는 경기도 많고. 전 이거 핸디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왜냐면은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크라멘토가 또 샌안토니오한테 강합니다. 강해요. 그래가지고 세크라멘토가 샌안토니오한테 약간 상성적인 컬러를 띠고 있는데 이거 샌안토니오 승 들어가긴 좀 위험 부담이 있다. 그럼 차라리 이 경기도 언더 까고 봐야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올 시즌 샌안토니오가 페이스 수치 98.15로 리그 22위예요. 템포도 굉장히 느린 편이고 디펜 레이팅은 27위로 수비는 굉장히 나쁩니다. 수비는 굉장히 나쁜데 그러니까 얘네가 수비가 나쁘지만 세크라멘토가 연장전까지 뛰고 온 백투백 여파로 인해서 이 하트율이 좋게 기록하지 못할 것이다. 대량 득점을 읽어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들어가는 경기입니다. 가뜩이나 그 벤치 리더인 말릭 몽크도 없고. 그래서 저는 언더 쪽으로만 접근할게요, 이 경기도. 자, 선생님들 오늘 분석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진짜로 완벽 그 자체. 퍼펙트. 주간 3조합 중에 2조합 적중하면서 배당도 요즘 저 배당 이악 물고 3배 이상 무조건 맞춰가죠. 새 폴더로 가서라도 3배 3.1배 3배 3.1배 똑같이 아주 그냥 이 어제였나 그제였나 여자농구 심판 삑삑이 때문에 억가당했던 거, 야 그것 때문에 또 스노우볼링 굴러가고 나쁜 흐름 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만큼은 바로 상승기류로 바로 돌려버리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죠? 자, 선생님들 멤버십 가입도 한 번만 관심 가져주시고 그리고 따봉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NBA 영상도 열심히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